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크게 3대 가치로 좀 공약을 설명을 했는데 회복, 성장, 발전 이렇게 예. 크게 봤습니다. 회복, 성장, 행복. 그래서 회복이라 하면 사실은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12.3 내란의 위기 속에서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1980년 이후 45년 동안 잘 정착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비상경에 의해서 붕괴됐기 때문에 네. 그 민주주의를 잘 회복하자. 그에 따라서 그 회복을 통해서 어려워진 경제의 이 성장을 이끌어내자. 한마디로 경제 성장률이 낮은 상황 속에서 골목 경제라든지 중소기업, 대기업, 소상공인 모두 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성장의 모멘텀을 갖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성장을 추구해 나가고 네. 그를 통해서 국민 전체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가치의 방향으로 공약을 준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얘기 좀 있었습니다. 아니 공약집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하는 얘기 있었거든요. 지금 19대 때도 조기 대선이었는데 그때보다도 늦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 대선이 예측되지 못했던 대선이었고 또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이 정책을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예. 짧았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인수위 없이 이제 6월 3일 대선이 끝나면 6월 4일부터 바로 그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의 완성도와 적합도를 잘 높이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용과 절차 과정을 잘 살펴서 정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발표를 했고 내용 관련해서는 좀 더 살펴보면 충실하게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담아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늦은 만큼 좀 충실하게 기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앞선 토론회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장기 전략과 또 단기 전략 모두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지금 뭐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우리가 3대 자영업, 카페, 치킨, 편의점 지금 뭐 줄 폐업하면서 자영업자분들 비상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선은 단기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게 그 지난 윤석열 정권 3년간의 경제 성적표가 지금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 경제 성장률이 1.4%, 2024년 2.0%, 올해 1사분기가 마이너스 0.2%예요. 네. 그리고 부자 감세로서 줄어든 부자 감세로서 재정이 축소된 것이 150조. 그리고 세수 펑크가 나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87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업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인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위기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조개혁과 여러 가지 조정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응급 처방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라든지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한 민생경제 대책들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가 보기엔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공약집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뭐 AI 신산업 육성에 100조, 물론 뭐 100조를 한 번에 드리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또 지역화폐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에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등해서 재정을 210조 원 정도 추산을 했더라고요. 이 재원 마련 방안은 간략히 어떻게 되는지요? 실제로는 우리 경제가 90년 이후로 선순환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해서 물론 우리의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GDP 규모에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는 세계 GDP 경쟁에서 세계 10위권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14위까지 추락했어요. 네네. 즉 경제 규모가 쪼그라져 들었고 두 번째는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재정의 역할이 확 막혀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 감세를 통해서 150조의 돈이 감세가 됐고 또 세수 결손이 87조 엄청난 영향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기반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실제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로부터 물려준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좀 여유 있게 설계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권 3년의 망친 경제 때문에 남겨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응급 처방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쓰고 현재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지출 구조 조정 그리고 불효글급한 부분에 관해서는 조정을 통해서 실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해 나가면서 재원을 마련하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I, 반도체, 배터리, 신산업 분야에 관한 투자를 늦췄을 때 네. 미래 10년, 20년 대한민국 경제에 먹거리와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분야도 전략적인 판단하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210조라고 설계를 했고 네. 5년 정도의 기간이고 우리 전체 예산 규모가 현재 한 680조고 이후에 한 75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사용 가능한 재원인 210조 정도를 선후 중요한 것에 따라서 구분하다 보면 충분하게 준비해 나가면서 민생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 AI 및 반도체 배터리 뭐 바이오라든지 신산업 분야에 관한 투자 그리고 돌봄 관련한 사안들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가능하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말씀 나눠봤고요.